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5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학부 문성재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효용함수와 기대효용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폰 노이만 모건스탄 기대효용에 대해서 조금 더 스터디를 하면서 기대효용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배우는 뭐 다른 경제 이론들도 그렇지만은 자연 법칙과 같은 그런 절대성을 갖는 뭐 자연 원리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적으로 이 기대효용 개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소간의 아쉬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일반화에 대한 관점에서 폰 노이만 모건스턴이 이야기했었던 기대 효용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저희 그 교과서 기준으로는 아마 교과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1장이 사실 이제 기대 효용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위험 회피라고 보냈던 리스크 어버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생각보다는 한 챕터에서 이제 데리베이션 자체는 간단하지만은 그 수식의 이면에 있는 행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개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시간을 투하해서라도 공부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연휴잖아요. 그래서 거의 지금 수, 목, 금, 토, 일까지 해가지고 지금 오후 영업일 동안 이제 연속으로 저희가 쉬는 날인데,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주위에 이제 다른 강사님들이나 뭐 교수님한테 여쭤보니까는 쉬는 게 어떻겠니? 이런 조언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스페셜 세션으로 이제 제가 그러니까 그 하루 동안 이걸 준비를 했어요. 따로 이제 좀 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형태인데, 대신 이제 출석 체크나 이런 건 하지 않고 저희 학생들이 이제 주말 지나고 월, 화, 수, 목 4일이 있으니까 4일 중에 이제 잠깐 시간 내서 들으시면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래서 그 챕터 1에 대한 내용이 사실 교과서의 구성에 따라서는 거의 한 챕터 한 두세 장, 두세 개 정도를 할애를 해도 될 만큼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다소 시간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학생들이 이제 따로 저희 뭐 이메일이나 게시판을 통해서 피드백이 많은 편은 사실은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조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좀 갑갑한 부분은 있는데, 일단 그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잘 따라오고 있고 만족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일단 저희 지금 앞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기대 수익 이론이라든지 뭐 복권의 개념, 로터리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선호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폰 노이만과 모겐스탄이 만들어낸 기대 효용 이론까지 이제 저희가 왔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앞에서도 결국 나왔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는 의미가 있는 세션이 이번 세션이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불확실성 하에서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그 과정에 일종의 법칙 내지는 어떤 원칙이 있느냐에 대해서 예전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왔던 것이고, 그러한 관점 하에서 사실은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는 차원에서 베르누이의 효용함수 라는 개념을 저희가 한번 다시 보게 될 것이고, 그러한 그 베르누이 효용함수 개념 위에서 이제 만들어진 폰 노이만 모건스탄의 기대 효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을 뭐 빠뜨리지 않고 다 드리긴 했는데, 다소 이제 좀 내용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학생들이 있었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주처럼 이렇게 좀 약간 보너스 세션으로 가는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한번 리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6주차 강의에서는 리스크 어버전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하면서 한 스텝 더 이제 파이낸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베르누이 효용함수와 폰 노이만 효용함수에 대해서 이제 좀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단은 한번 그림을 본 다음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로터리, 복권에 대한 개념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복권이라고 하는 복권 F가 있다고 했었을 때 이 복권이
X라고 하는 어떤 아웃컴 내지는 페이오프를 갖다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상태에서 복권의 기대 효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할 적에 일단 기본적으로 폰 노이만의 관점에서 만들어낸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각각의 페이오프인 X에 대해 가지고서 그 페이오프에 해당하는 효용함수인 베르니 효용함수인 이제 스몰 ux라고 하는 것을 모두 애그리게이트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자면은 복합적으로 모든 케이스를 감안하여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할당하고 있는 효용들을 갖다 다 합친 것이 폰 노이만 효용 함수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폰 노이만의 그 기대 효용 정리에서 결국은 어떤 그 복권 P와 복권 Q가 있을 때 어떤 복권 P를 좀 더 선호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위에서 봤었을 때 폰 노이만 효용함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P에 대한 복권과 Q에 대한 복권에 대해서 폰 노이만 효용함수를 적용했었을 때 그 계산되는 그 효용의 크기가 더 크게 나오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기수적 효용, 서수적 효용 이렇게 하면서 왼쪽에 이제 Q보다는 P를 더 선호해요 할 때는 사실은 서수적 효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량화할 수 없는, 말하자면 크고 작다의 비교는 가능하지만 얼마만큼 크다, 얼마만큼 적다라고 하는 개념은 없는 그러한 어떤 서수적 효용이었던 반면에 베르누이 효용함수라고 하는 어떤 그 정량화 가능한 어떠한 툴, 그리고 이제 폰 노이만 효용함수라고 하여서 베르누이 효용함수가 어떠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을 때에 이러한 그 폰 노이만 레셔널리티가 성립하면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효용의 크기를 결국은 기술적인 형태로서 만들어서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폰 노이만 효용함수가 이야기했었던 바였죠. 그래서 P에 대한 그 효용이 Q에 대한 효용보다 큰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페이오프 X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었을 때 그 X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효용을 정의하는 것이 베르누이 효용함수의 역할이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그 디제너레이티드 로터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보통 복권을 하나 갖게 되면은 그 복권에 대해서 정의되는 다양한 아웃컴들이 쭉 생성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복권 하나가 다양한 아웃컴을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데, 근데 요번 그 디제너레이티드 로터리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그러면은 결국은 아웃풋이 하나만 딱 있는 그런 상태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페이오프가 하나만 있는 어떤 복권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효용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것이 이제 퇴행적 복권의 개념이고, 그런 디제너레이티드 로터리를 기반으로 그 로터리에 해당하는 효용이 얼마 라는 식으로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앞에서 배웠던 거죠. 이제 에러 듀블 시큐리티 같은 것들이 결국은 상태 하나에 대해서 결국은 페이오프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1만 주는 경우, 0만 주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스테이트와 페이오프를 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확률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그런 그 개념을 저희들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선택 하에서 일종의 우리가 바둑알 같은 걸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칸 한 칸 격자를 그어 놓고 검은 돌 하나, 흰 돌 하나 이렇게 놓으면서 사실은 바둑판이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불확실성 하에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도 확률과 상태와 그리고 그 페이오프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서 어떤 하나의 큰 그림이 만들어지는 그런 세계를 갖다가 이제 예전에 경제학자들이 생각을 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러한 관점 하에서 어떻게 보면 바둑알 하나의 무게 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제 일종의 퇴행적인 복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블레즈 파스칼 같은 17세기 수학자들이 사실은 불확실성 하에서의 인간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연구를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불확실성 하에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결국 그 어떤 통계적 기대값, 그래서 페이오프의 어떤 통계적 기대값을 크게 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이 초기에 불확실성 하의 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연구의 어떤 초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세인트 피터스버그 패러독스 같은 것처럼 말하자면은 이걸 이 통계적인 어떤 의사결정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관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카운터 이그젬플리파이 된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반례를 통해서 부정되는 어떤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 겪었었죠. 그래서 세인트 피터스버그 패러독스 같은 경우는 페이오프가 사실은 그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확률도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매칭을 시킴으로써 사실은 무한대의 기대 수익을 뽑아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갖다가 하려면은 사실은 좀 그 파스칼이 이야기한 그러한 개념 하에서는 저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합리성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리적 합리성 이외에 어떤 인간의 선택을 설명할 수 있는 더 나은 어떤 프레임워크가 필요했던 것이죠. 또한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위험과 그 기대 수익, 즉 리스크 리워드의 이야기를 이제 잠깐 드렸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샤프 레이시오 같이 지금 아래쪽 그림이 이제 그런 거에 해당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식 A, 주식 B, 그다음에 이제 무형 국고채 이렇게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주식 A나 주식 B의 경우에 호황, 불황에 대한 확률은 0.5, 0.5씩 각각 똑같은데 왼쪽의 페이오프가 크죠. 그리고 오른쪽의 주식 B의 페이오프가 사실은 더 편차가 크고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게 편차 좀 더 작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두 개의 평균을 내보게 되면 130 더하기 90이나 140 더하기 80이나 220이기 때문에 결국은 평균적으로는 11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림을 놓고 봤었을 때에 결국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기대 수익은 똑같지만 사실은 편차에 있어서는 A와 B를 놓고 본다 그러면 B가 더 편차가 큰 상황 속에서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압도적으로 어느 한 케이스가 나온 그런 상황은 없어요. A와 B를 본다고 할 때. 그러면 A가 나으냐 B가 나으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고민이 이제 좀 더 많이 간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무이용 국고채처럼 호황이오든 불황이오든 정해진 수익을 돌려드려요 라고 하는 식으로까지 이제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기대값은 주식 A, B, C 결국은 수리적으로 저 통계적으로 기대값은 똑같은 110이 나오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테이크하는 과정 과연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합리적이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대 수익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가설적인 의미로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인간의 어떤 행동 그리고 이제 그 행동의 이면에 있는 인간 나름의 합리성에 대해서 좋은 설명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누이가 이제 가정했던 것은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복권의 페이오프가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각 페이오프에 할당되어 있는 그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인간이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효용 함수의 형태는 오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베르누이가 이야기했던 어떤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다익선, 그래서 insatiated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크면 클수록 좋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선택의 이면에 있는 한 가지 합리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효용의 증가가 체감하는 형태의 효용 함수를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주식 A, 주식 B, 그 다음에 이제 무위험 수익률을 제공하는 국고채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했었을 때에 결국은 그 페이오프가 정해진 양을 주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C1을 절반을 주고 C2를 절반을 주는 결국 C1, C2의 평균값을 주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 대한 어떤 유틸리티 효용이 존재한다고 했었을 때에 그것이 이제 지금 가운데 선에 있는 저 그림 0.5 C1 플러스 0.5 C2에 대한 유틸리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C1이 되는 경우는 이제 당연히 평균이니까 좀 작을 거고 C2가 되는 거는 좀 더 오른쪽에 있겠죠. 그럼 그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인 UC1과 UC2의 평균을 구해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0.5 UC1 플러스 0.5 UC2가 될 텐데요.
이 값은 결국은 지금 그 베르누이가 가정한 것처럼 오목한 효용함수, 컨캐비티가 있는 어떤 그러한 상태에서는 결국은 좀 더 작은 값을 지니도록, 그러니까 원래 그 절반의 효용을 꾸준히 얻을 수 있는 0.5C1 플러스 0.5C2에 대한 효용인 U0.5C1 플러스 0.5C2의 효용보다는 좀 더 작게 이렇게 지닐 수밖에 없다. 이 말인즉슨 결국 평균적으로는 같다고 하더라도 효용을 평균 내놓고 보면은 사실은 좀 더 낮은 값을 갖게 되는, 결국 불확실성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을 베르누이가 가정하였고, 이러한 베르누이가 이야기하는 효용함수 형태를 말하자면 인간이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베르누이가 효용함수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면서 함께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제 봤던 그림을 좀 더 이어서 본다 그러면 C1, C2의 소비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말하자면은 아까 가운데 있었던 값은 평균이 4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도 4, 미래도 4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소비가 가능한 상황. 그리고 이제 지금은 3, 미래는 5와 같은 어떤 편차가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어떤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황. 그 두 상황 중에서 만약에 하나를 선택해 본다 그러면 어느 쪽이 좀 더 만족도가 높을 것이냐. 결국은 베르누이가 이야기하는 것은 불확실성 없이 일정한 그 효용을 누릴 수 있는, 일정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소비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보다는 좀 더 선호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에 가가지고 우리가 뭐 아침들은 잘 안 드시죠,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점심 저녁이라 생각해 보면 점심도 학식을 가서 먹고 저녁도 학식을 사서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뭐 이런 말이 좀 그렇긴 한데 평타는 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한 끼당 한 2,500원, 3,000원 주고 내가 두 끼 사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끼는 삼겹살을 구워 먹고 한 끼는 뭐 햇반을 먹거나 아니면 한 끼 쫄쫄 굶거나 그런 상태가 있다 그러면 매일매일 한번 해봐 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매일매일 학교 식당 가기 낫지, 먹었다 굶었다 먹었다 굶었다 하는 상태보다는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릴 때 이제 보던 뭐 개미야 배짱이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 어버전에 대한 우화라고 할 수 있는데, 개미는 따박따박 이래가지고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실은 이제 먹고 살 걸 갖다 싸놓고 있는 반면에 배짱이는 젊을 때 플렉스했다가 겨울에 얼어 죽는 그런 컨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의 편차를 갖다가 좀 일정하게 가져가는 것이 더 현명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소부화 시절부터 사람들이 다 체감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베르누이의 효용함수를 근거하여서 폰 노이만 모건스턴이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이제 수업 내용 중에서 이제 폰 노이만 레셔널리티를 충족하는 어떤 그 액시엄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그 폰 노이만 레셔널리티가 충족되는 어떠한 효용의 경우에 만약에 이제 발생 가능한 모든 복권, 그러니까 로터리들에 대해 가지고 기대 효용이 존재한다고 하면 결국 지금 가운데 보시는 식과 같이 일종의 폰 노이만 모건스턴의 기대 효용 함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확률과 결부되어서 제시되는 각각의 베르니 효용을 갖다가 뭉뚱그린 것이 폰 노이만 기대 효용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인 것이고, 폰 노이만 기대 효용 정리의 세계 하에서는 사실 그 두 가지 경우만 주게 되면 결국은 페이오프 두 개에 대해서 일종의 그 효용을 디파인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이외의 모든 어떤 페이오프들은 사실은 그 페이오프, 기존에 제시된 두 페이오프, 예를 들어서 지금 아래에서는 확률 파이로 x가 존재하고 1-파이로 y가 존재하는 어떤 로터리가 있다고 했었을 때에 결국은 이러한 류의 어떤 효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마지막 줄에 있는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률과 효용을 통해서 각 그 페이오프의 효용에 대해 가지고서 말하자면 그 웨이티드 썸을 함으로써 이제 구해주는 어떤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 폰 노이만 기대 효용 정리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형적으로 이렇게 쭉 결합된 어떤 그런 형태로서 다양한 페이오프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폰 노이만 기대 효용 정리가 이야기하는 바였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계산의 실례를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이 지난번에 그 제가 수평선 하나 꺼놓고 경우수가 총 5개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여드렸던 게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폰 노이만이 이야기하는 기대 효용의 세상에서 확률하고 이제 페이오프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조합해 가지고서 어떠한 그 원하는 어떤 형태의 효용 함수를 묘사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폰 노이만 기대 효용 정리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완벽하진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알레스 패러독스 같이 이제 사실 이게 조합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서 독립성이 깨지네요 라고 할 때도 있었기도 하지만, 또 크랩스 폴티우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문제가 결부되었을 때에도 사실은 효용이라고 하는 것이, 기대 효용 정리라고 하는 것이 딱 맞아떨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연구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978년도 논문이고요. 불확실성이 시간과 함께 이렇게 날라올 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간과 함께 어떤 문제가 제시되는 거를 이제 템포럴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혹은 이제 다이내믹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이 문제를 모형화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그 프레퍼런스가 인간에게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제로 시점, t0 시점에서는 이제 빵으로 출발을 했지만 t1 시점이 되게 됐었을 땐 파이의 확률로 invest 1은 100, 1-파이의 확률로 100을 줘요. 즉 어느 경우든지 100은 주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t1 시점에 파이 길을 가게 되면 t2 시점이 가게 되면 150불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고, t1 시점에 1-파이라고 하는 루트를 타게 되면은 얘는 t2 시점에는 25불을 받게 되는 운명을 일찍 결정 짓게 된다. 약간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제 아래쪽에는 인베스트먼트 2를 보시겠습니다. 얘는 이제 t0 시점에서 빵으로 출발했지만 t1일 때는 무조건 이제 100으로 끝나요. 그러면 이건 본질적으로 사실은 위의 그림하고 같죠. 불확실성과 상관없이 100이라고 하는 페이오프가 t1 시점에는 이미 개런티가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1 시점에서 t2 시점으로 가는 이 상황에서 파이와 1-파이라고 하는 확률로 150과 25가 나누어지는 어떤 그러한 그 불확실성이 뒤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운명이 좀 일찍 결정되느냐, 말하자면 매도 좀 먼저 맞느냐, 아니면 이제 매를 좀 뒤에 맞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인간이 똑같이 선택을 하느냐,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말하자면 모형화함으로써 이제 포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레스폴티우스 효용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제시가 돼요. 페이오프 1과 페이오프 2, 그러니까 시점 T1과 T2에서의 페이오프를 P1, P2로 각각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0라고 하는 거는 제로 시점에서의 그 기대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E0의 UP1이라고 하는 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와야 되고, 그게 더해서 플러스 E0, 그러니까 제로 시점에서 봤었을 때 E1의 U의 P2를 갖다가 가지고 와야 한다. 근데 이때 가지고 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T1 시점에서 T2 시점에 발생할 페이오프에 대한 일종의 그 효용의 기대값을 가지고 오는데, 그거를 제로 시점에서 바라볼 때에는 감마라고 하는 일종의 그 승수를 갖다가 올려가지고서 바라봐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지금 결정되나 미래 결정되나 별로 상관이 없어 라고 해버린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감마가 1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뭐 어떤 시간에 대한 선호, 말하자면 일종의 타임 디스카운트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폰 노이만 모건스턴의 기대 효용을 유지하는 거죠. 시간에 대한 어떤 개념 없이 말하자면은 그 출현하는 확률과 그 확률에 결부되어 있는 각각의 유틸리티를 그냥 저희 합쳐주기만 하면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근데 이제 반대로 운명이 좀 먼저 결정되는 그런 케이스, 에셋 1, 인베스트 1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하려 그러면 이제 감마가 1보다 큰 상황이 되어야 그렇게 될 것이고, 불확실성이 지금보다 좀 나중에 해소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감마가 1보다 작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시간의 문제와 함께 어떤 불확실성이 시차를 두고 오는 상태에서는 말하자면 어떤 시간에 따른 캘리브레이션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그 모형의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크랩스 폴티우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효용 함수의 뭐 아주 간단한 예로서 P의 2분의 1승
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가정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는 0.5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뭐 그냥 가상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SL1, 2 각각에 대한 풀이를 한번 해보면서 계산된 효용에 대하고 감마를 0.5에서 1, 1.5까지를 쭉 적용해서 한번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SL1의 효용 같은 경우는 이 원에서 이제 호황에 해당하는 뭐 플러스를 제가 달아뒀습니다만은 UP2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원 시점에서 결국은 위쪽 그 루트를 탔을 경우에는 무조건 225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효용 함수가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2분의 1승 하는 거기 때문에 225에 2분의 1승 하게 되면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쪽 그 100에서 220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효용은 E1 시점에서 바라볼 때 15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E1 마이너스에 UP2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결국 아래쪽에 있는 T1 시점의 100에서 25로 가는 방향인데요. 25에 2분의 1승 하게 되면 5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래쪽에 100에서 25로 가는 방향에서는 사실은 그 경우에 대한 효용은 5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로에서 이 원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절반의 확률로 윗길을 따라가 가지고서 100을 거쳐 225로 가는 루트가 하나 있을 거고 그 경우에는 2분의 1에 15의 갬마를 갖다 15의 감마승을 갖다 해주는 거고 그 다음 아래쪽 루트를 타서 2분의 1의 확률로 100을 거쳐서 25가 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확률로 5의 감마를 갖다가 해주는 이러한 형태의 어떤 그 효용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S1의 효용의 두 번째 텀에 있는 E0에 E1에 UP2에 감마되어 있는 것은 결국은 지금 세 번째 줄에 있는 것과 같이 표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E0 시점에서 P1, T1 시점이 페이오프 1에 대해서 효용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결국은 그 불확실성 없이 100이 날아오기 때문에 100의 2분의 1승인 10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SL1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운명이 정해진 이런 경우에는 결국 이제 이러한 식의 어떤 효용이 존재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좀 나중에 미래가 정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되면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우선 이 첫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T1 케이스에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T1 케이스에서 절반의 확률로 225가 되고 절반의 확률로 25가 되거든요. 그래서 100에서 225로 가거나 100에서 20으로 가는 케이스가 각각 절반씩 존재하기 때문에 이 원 시점에서 UP2를 생각해 보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225의 루트, 2분의 1 더하기 25 루트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두 개를 합쳐놓고 나면 그냥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 시점에서 이 10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이 제로의 이 원의 UP2의 감마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10의 감마로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로 시점에서 P1은 무조건 100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그냥 똑같이 10이 나와요. 결국은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이 앞에 있냐 뒤에 있냐 따라 가지고서 크레스폴티우스의 모형에 있어서 어떤 해석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두 자산의 효용함수를 본다고 하게 되면 U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지난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10 플러스 2분의 1 15 감마 2분의 1에다가 5의 감마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반면에 U2 같은 경우는 결국은 10 플러스 10의 감마승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갬마가 1인 시점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제 1을 기준으로 감마가 만약에 1보다 크게 어떤 결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U1 쪽에 있는 값들이 더 크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보다 더 작은 상태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결국 U2가 좀 더 큰 값을 보이는 어떤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행동경제학,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실험경제학 수업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을 약간 다루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좀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폰 노이만 기대 효용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와 맞물려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그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 폰 노이만 레셔널리티가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또 있어요. 알레스 패러독스 같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카네만 트버스키가 이제 보여주는 79년도 논문에 이제 프로스펙트 디어리라고 하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코노메트리카에 게재가 됐었고요. 다음과 같은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인 트버스키하고 이제 경제학자인 카너만이 사실 이제 같이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한 건데, 내가 일단 손에 100을 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0%의 확률로 100을 얻거나 50%의 확률로 꽝이 되는 복권이 하나 있고, 무조건 50을 주는 복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복권 A와 복권 B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보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라고 하게 되면 어떤 쪽을 고르실 것 같으세요? 뭐 개인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미 거기서부터 레셔널리티가 깨지고 있는 거죠. 어쨌건. 근데 이제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복권 B를 선호하는 사람이 좀 더 많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100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내가 50을 더 먹자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다가 날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따박따박, 그죠? 따박따박 작지만 50의 이익을 더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이제 취업하게 돼도 마찬가지지만은, 예를 들어서 고객들에게 이제 뭐 상품을 판매하거나 하게 되면 일종의 그 리스크 프레퍼런스 굉장히 좀 극단적인 면모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따박따박 작은 수익, 그러니까 뭐 개미 눈곱만큼 작더라도 부지런히 작은 수익을 쌓아서 나중에 이제 티끌모아 태산을 만들고 말리, 약간 이런 관점들은 사실은 뭐 그 부자들도 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어떤 금융상품 설계나 어떤 방향성들도 약간 그런 쪽으로 많이 가요. 그만큼 복권 A와 B를 놓고 본다 했었을 때 사실 수익을 내는 방향에서는 편차가 좀 작고 따박따박 쌓이는 것을 원하죠. 비록 그 수익이 작더라도.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200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복권 C랑 D 중에 하나 무조건 내가 테이크 해야 되는데, 복권 C 같은 경우는 50%의 확률로 데미지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50%의 확률로 내가 갖고 있는 게 절반을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복권 D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간에 50짜리의 손실을 내가 입게 돼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골라보세요 하게 되면 아마 대다수 사람들이 복권 C를 고르더라는 겁니다. 복권 C를 고르게 되면 이때는 100을 깨먹는 케이스보다 어차피 깨먹을 건 확정돼 있는데 50%의 확률로 손실 없이 넘어갈 수 있다면 한번 이 복권을 긁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애초에 손실을 확정짓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복권 D를 선택했었으면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없는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이죠. 복권 A, B 그리고 복권 C, D는 사실 부호만 달랐을 뿐이지 둘은 같은 게임입니다. 50%의 확률로 100을 잃거나 100을 벌거나 혹은 아무 변동이 없는 복권 A와 C가 있었고요. 복권 B와 D에서는 불확실성 없이 50을 벌거나 50을 잃는 어떤 그러한 상태였던 거죠. 둘 다 확실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선택을 제시를 하게 했었고,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할 때에는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변해서 나는 따박따박 개미만큼 먹을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복권 B를 갔었지만, 반대로 이제 손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용감하게 나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이 사실 이제 좀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바로 전망이론, 그러니까 카네만 트버스키가 이야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100을 버는 거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효용하고 100을 잃게 됐었을 때에 느끼는 어떤 부정적인 효용을 놓고 본다고 했었을 때에 손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아파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확실성에 대한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관점 하에서 보게 되면 양의 페이오프,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X축이 0보다 큰 구간으로 갔었을 때는 사실은 컨케이브한 어떤 형태의 그림, 효용함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음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컨벡스한 어떤 그림,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이제 좀 사람들이 그 위험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익에 대한 방향과 손실에 대한 방향에서는 다르게 적용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폰 노이만 모건스탄의 합리성 하에서는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설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통찰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프로스펙트 티어리가 보여주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제가 일종의 보너스 세션으로서 지난 시간에 있었던 폰 노이만 모건스턴의 그 기대 효용, 그리고 이제 폰 노이만 레셔널리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어떠한 역사적 맥락하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실제 이제 20세기 들어서 그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식의 어떤 판례들을 만나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제 문제의식들을 가지고서 사실 이후에 파이낸스 이론들이나 혹은 이제 그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이제 소위 말하는 행동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년쯤 전부터 이제 이런 논의들이 시작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최근의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요소들까지 다 가정 안에 다 받아들여 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 모형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 수업은 제가 따로 출석 체크나 여러분들 평가에 반영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주말 편하게 잘 지내시고 주중에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 정리하면서 이 클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가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들어봤기 때문에 리스크 어버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드릴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이제 파이낸스의 내용들을 저희가 이렇게 익혀 나가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